저희가 대표님 인터뷰로 모셨던 게 한 달 반 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예, 정부의 이제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행적 시도다 이런 입장을 밝힌 직후에 예. 대표님하고 그게 9월 말이었습니다. 벌써 한 달 반 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전 뭐 잘 지냅니다. 혹시 그 사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 혹시 보셨어요? 예, 뭐 가끔 뵙니까요. 요즘 심기가 어떠시던가요? 뭐 편안하시죠. 아, 그래요? 요즘 무슨 뭐 계속 뭐 검찰 수사니 국정원 개혁이 발표니 이런 걸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결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편안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예, 편안하시대. 그게 내용 계속 나오는데 네. 뭐 저 바람몰이식이니까. 아, 그래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민주당의 완장 부대들이 설쳐 쌓는 것이. 완장 실제 부대?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예. 뭐 전직 대통령이라서 구속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구속할 만한 건이 구체적으로 있느냐. 그러면 대표님. 적폐청산이라는 게 예. 누적된 부패를 청산하는 게 적폐청산이지. 대통령이 일상 업무에서 뭐 지시하고 지시받고 뭐 이런 것을 적폐로 몰아서 사람 잡아간다 하는 거는 그건 상식이 안 맞는 거니까 그냥 예. 한 달 반 전에는 적폐라고 하는 거 일반론에 대해서 이제 그 대표님 견해를 여쭤봤었는데 그럼 자 오늘은 개별 사례 그러니까 이제 국군 사이버 사령부 문제로만 한정을 해서 그럽시다.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이제 양아람 기자하고 오전에 통화를 하셨고 이때 이제 이건 뭐 일반적인 지시 아니냐 이명박 대통령의 당시 지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검찰 수사나 또 이 문건을 입수해서 폭로한 의원들의 주장은 그거 어떻게 일반적 지시냐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읽으세요? 그거는 지시를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봐야 되지만은 지시를 했다면 했다 하더라도 그 지시가 그 일종의 대통령으로서 고유 업무 아니겠습니까? 사이버 사령부가 연말 되면 안보적 그 이슈가 많이 생길 거니까 지원을 증가해서라도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라든지 이런 지시는 어렵게 할 수 있는 지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 되면 늘 그 이북 북한이 연말을 기해서 대남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연말을 기해서 좀 그 수를 증원하더라도 좀 그 안보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세우라든지 뭐 이런 지시야 그 일반적인 지시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그럼 제가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당 의원이 폭로한 문건에 따르면 군무원을 뭐 몇십 명을 증원하라고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통령이 시시콜콜하게 군무원 숫자까지 이야기하면서 늘려라 이런 지시를 합니까? 근데 그거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봐요. 아니 문건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문건에. 여당 의원이 뭐 갖고 그렇게 폭로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문건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건 뭐 청와대 그 담당 관계자들이 그렇게 썼을 수는 있는데 대통령이 뭐 군무원 몇 명 증언해라 이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그 문건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 당시 그 보좌관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몇 명 증언해라 하는 거는 그 담당관들이 그렇게 그 청와대라 하는 데가 하부 기관에다나 다른 유관기관에 뭐 내려보낼 때는 그냥 대통령 지시라고 늘 하지요. 대표님 관련해서 지시라고 하고 관련해서 제가 장관 할 때도 보면 대통령 지시라 그러고 뭐 문건이 내려오는 게 있는데 내가 개별적으로 대통령 만나서 이런 지시 내려왔는데 그러면 글쎄 내가 그런 거면 했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하는 건데. 대표님 저희가 그 문건을 그 공개했던 그 해당 의원하고 엊그저께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의원의 주장이 뭐냐면 보통 그러니까 대통령 관심 사항이 있고 지시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통령이라는 어떤 뜻으로 하기 위해서 관심 사항이라고 표현을 하지 지시 사항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건 그건 그 사람이 뭘 잘 몰라서 그런데 지시 사항이 하더라도 대통령이 인원을 뭐 몇 명 지시해라 이렇게는 안 해도 뭐 대충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뭐 그 실무자들이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 필요한 인원만큼 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러면 담당자들은 그걸 지시사항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요? 그거는 근무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서 그런데 나도 뭐 청와대 근무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내가 정부에서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 의원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의원입니다. 그 대통령이 무슨 뭐 인원을 몇 명 증언해라. 사이버 사령부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 지시사항, 관심사항 말고요. 예. VIP 강조사항이라고 적혀 있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이버사 인력 증원을 하는데 우리 사람을 뽑아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서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VIP 강조사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인데요. 이거 어떻게 그럼 해석을 하세요? 저는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라고 보는데 그 VIP 강조사항이라는 건요. 그 얼마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는요. 거의가 다 VIP 강조사항입니다. 강조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사람 뽑아라 하는 거는 정체성을 말하는 거지. 출신지를 말하면 우리 사람을 가는 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정말 우리 사람이라 했다면 그렇게 말했다면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사람이라 하는 게 국가 정체성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 지역을 말하겠습니까? 대표님 대통령이 포항 사람이면 뭐 포항 사람 뽑으라 이 말입니까? 바로 그건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논쟁이 되는데 자 이게 논쟁거리도 아니죠. 국군 사이버 사령부는 정상적인 업무 다시 말해서 대북 심리전을 했다고 이제 그 김관진 전 장관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런데 대북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 사령부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 너네 사람을 나눠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사람이라 하는 건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을 뽑아라 이 말이지. 그걸 뭐 지역을 말하게 되고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뭐 할 일 없어갖고 우리 지역 사람 뽑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우리 사람 뽑으라고 해놓으니까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호남 사람 배제하고 그다음에 가족상 조사에서 가족 중에 진보적인 인사 있는 사람 배제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해석이 제가 우선 전제로 말할 거는 내가 뭐 덮어놓고 뭐든지 다 이명박 대통령 뭐 옹호하고 편들고 뭐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다. 나도 정치를 아는 사람인데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인데 지금 일어나는 게 보면 정말 이거는 사람을 생다지로 잡아넣기 위해서 여다에서 바람몰이 하는 거지.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따져보면 그게 하등에 문제될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거든요. 그걸 해석을 과장하고 해석을 왜곡하고 의미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명박 대통령을 흠집을 내고 포토라인에 세우겠다. 이 작전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진짜 하찮은 거거든. 하찮은 거라고요? 지금 하찮은 거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서는 예를 들어 사이버전에서 그게 대북 관계라든지 또 정책에 있어서 그 심리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댓글 부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인들 어느 대통령인들 그 정도 이야기는 그 사람 많은 인력 지원할 때 그 좀 철저하게 가려서 정체성이 좀 확고한 사람 뽑아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다 하지요. 안 하겠습니까? 대표님 그럼 제가 하나의 예만 들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한직 가운데 어떤 확인된 거 하나만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대북 심리전이냐 대남 심리전이냐 해석의 여지가 남는 경계선에 있는 사건도 아니고 연예인 있잖아요. 연예인. 그리고 유명인의 어떤 그 SNS에서 여론 동향을 조사를 해서 왜 보고를 합니까? 사이버 사령부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가 그 군인 이외의 민간인들에 대해서 그런 그 상황을 보고했다면 그건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걸 보고했는지 모르지만은 되게 사이버 사령부든 국정원이든 정보기관이라는 게 시키지도 안 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보고하는 경우가 있지요. 과잉충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잉충성 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보면 하찮은 거 뭐 신문에 나는 뭐 이야기들을 뭐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그냥 써서 보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사이버 사령부가 군에 관한 작전, 대북에 관한 작전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중 여론을 뭐 보고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뭐 의도를 갖고 뭐 보고하고 뭐 그렇겠어요. 그 사람들 그냥 그냥 습관적으로 보고하는 거지. 아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론 동향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벌써 SNS 공간에서 인기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데 뭐 SNS에서 반응이 어떻다 이런 거가 돼버리면 어떤 정치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사이버 사령부가 사찰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첫째. 그거는 대표님 잠깐만요. 질문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근데 그 내용이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자까지 되니까 사인까지 있다니까 문건에. 그다음에 김관진 전 장관이 어제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그걸 또 이명박 당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심각해요. 장관이 산업 예하부대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일시켰으면 일 결과에 대해서나 또 뭐 일시키지 않는 거라도 일반적으로 장관이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또 장관이 보고 받으면 청와대에다가 꼭 대통령이 아니라도 청와대 담당 관서에 뭐 이런 일이 해당 부서에 올라왔다고 보고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고가 그게 문제가 되려면 정말 그런 보고나 그런 사찰에 의해서 그게 무슨 큰 그야말로 국가 안위에 무슨 금이 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일상적으로 그들이 업무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월급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일하는 건데 단지 일이 과잉을 했느냐 좀 지나치게 뭐 월권을 했느냐 안 해도 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이런 차이지. 그게 무슨 범죄 구성 요소 더구나 대통령의 범죄적 힘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자, 그럼 대표님, 자, 이걸 이제 시각차 내지 해석차라고 일단 그냥 그렇게 중간 정리를 하고요. 아무튼 근데 검찰은 이게 뭐냐면 그 피의 사실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이 점을 확인을 하면서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검찰이 수사하는 게 요즘 뭐 검찰 시대니까 검찰이 요즘 구속풍년이잖아요. 그렇지만 구속풍년 시대니까 검찰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부터 청와대에서부터 내려온 것도 보고 청와대에부터 올리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다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걸 갖고 문제를 일부러 만드는 거다. 알겠습니다. 아무튼요. 그걸 검찰이 수사한다면 검찰이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대표님, 그럼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짧게 질문을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말끔하게 정리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든 조사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뭐 그럴 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거리가 안 된다? 그럴 거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도 민주화를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인데,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전직 대통령 하더라도 이건 조사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대통령한테 가서, 이건 문제 심각하니까 해명하셔야 됩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대표님.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대표님, 한 달 전에 저희하고 인터뷰했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그럼 이제 적폐라고 하는 포괄적인 거 빼고, 개별적인 어떤 구체적인 의혹 사건이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게 나왔어요.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의혹거리가 아니잖아. 지금 말하는 뭐 사이버 이게 무슨 제가 말하는 의혹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재임 시에 소위 말하는 사자방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데 이권에 개입했다든지 돈을 몇백억을 빼돌렸다든지 어디서부터 돈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권력형 부패 의혹이 분명하면 그래야 수사를 해야 되지만은 이건 업무에 관해서 문서 쪼가리 주고받고 이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돼서요. 그게 무슨 의혹거리가 됩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자, 김관진 전 장관 아무튼 검찰에 가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지시도 받았고 또 보고를 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김관진 전 장관의 이런 진술은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비겁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김관진 장관이야 평생 군인한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 사람이 뭐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요?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김관진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위 그걸 적폐의 범죄에 집어넣어갖고 수사하고 조사할 거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대통령 관심 사항이 있고 지시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통령이라는 어떤 뜻으로 하기 위해서 관심 사항이라고 표현을 하지 지시 사항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건 그 사람이 뭘 잘 몰라서 그런데 지시 사항이 하더라도 대통령이
인원을 뭐 몇 명 지시해라 이렇게는 안 해도 뭐 대충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뭐 그 실무자들이 네.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 필요한 인원만큼 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러면 담당자들은 그걸 지시사항으로 쓸 수가 있지요. 그래요? 그거는 근무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서 그런데 나도 뭐 청와대 근무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내가 정부에서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원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의원입니다. 그 대통령이 무슨 뭐 인원을 몇 명 증원해라. 사이버 사령부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 지시사항, 관심사항 말고요. 예. VIP 강조사항이라고 적혀 있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이버사 예. 인력 증원을 하는데 예. 우리 사람을 뽑아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서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VIP 예. 강조사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인데요. 이거 어떻게 그럼 해석을 하세요? 저는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라고 보는데. 네. 그 VIP 한 달 반 전에는 적폐라고 하는 거 일반론에 대해서 이제 그 대표님 견해를 여쭤봤었는데 그럼 자 오늘은 개별 사례 그러니까 이제 국군 사이버 사령부 문제로만 한정을 해서 그럽시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이제 양아름 기자하고 오전에 통화를 하셨고 이때 이제 이건 뭐 일반적인 지시 아니냐 이명박 대통령의 당시 지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검찰 수사나 또 그 이 문건을 입수해서 폭로한 의원들의 주장은 그거 어떻게 일반적 지시냐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읽으세요? 그거는 지시를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봐야 되지만은 지시를 했다면 했다 하더라도 그 지시가 그게 일종의 대통령으로서 고유 업무 아니겠습니까? 사이버 사령부가 연말 되면 안보적 그 이슈가 많이 생길 거니까 지원을 증가해서라도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라든지 이런 지시는 어렵게 할 수 있는 지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 되면 늘 그 이북 북한이 연말을 기해서 대남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연말을 기해서 좀 그 수를 증원하더라도 좀 그 안보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세우라든지 뭐 이런 지시야 그 일반적인 지시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그럼 제가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대표님 인터뷰로 모셨던 게 한 달 반 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정부의 이제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행적 시도다 이런 입장을 밝힌 직후에 대표님 그게 9월 말이었습니다. 벌써 한 달 반 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전 뭐 잘 지냅니다. 혹시 그 사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 혹시 보셨어요? 뭐 가끔 뵙니까요. 요즘 심기가 어떠시던가요? 뭐 편안하시죠. 그래요? 요즘 무슨 뭐 계속 뭐 검찰 수사니 국정원 개혁이 발표니 이런 걸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결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편안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편안하시다. 그게 내용 계속 나오는데. 저 바람몰이식이니까. 그래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민주당의 완장 부대들이 설쳐 쌓는 것이. 완장 실제 부대?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뭐 전직 대통령이라서 구속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구속할 만한 건이 구체적으로 있느냐. 그러면 대표님. 적폐청산이라는 게 누적된 부패를 청산하는 게 적폐청산이지. 대통령이 일상 업무에서 뭐 지시하고 지시받고 뭐 이런 것을 적폐로 몰아서 사람 잡아간다 하는 거는 그건 상식이 안 맞는 거니까 그냥 강조사회라는 건요. 그 얼마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는요 거의가 다 VIP 강조사회입니다. 강조사회고 그러고 우리 사람 뽑아라 하는 거는 정체성을 말하는 거지 출신지를 말하면 우리 사람을 가는 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정말 우리 사람이라 했다면 그렇게 말했다면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사람이라 하는 게 국가 정체성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 지역을 말하겠습니까? 대표님 그러면 대통령이 포항 사람이면 뭐 포항 사람 뽑으라 이 말입니까? 바로 그건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논쟁이 되는데 자 이게 논쟁거리도 아니죠. 국군 사이버 사령부는 정상적인 업무 다시 말해서 대북 심리전을 했다고 이제 그 김관진 전 장관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런데 대북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 사령부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 예. 너네 사람을 나눠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사람이라 하는 건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을 뽑아라 이 말이지. 그걸 뭐 지역을 말하게 되고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뭐 할 일 없어갖고 우리 지역 사람 뽑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우리 사람 뽑으라고 해놓으니까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호남 사람 배제하고 그다음에 가족상 조사에서 가족 중에 진보적인 인사 있는 사람 배제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예. 해석이 제가 우선 전제로 말할 거는 예. 내가 뭐 덮어놓고 뭐든지 다 그 여당 의원이 폭로한 문건에 따르면 예. 군무원을 뭐 몇십 명을 증원하라고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대통령이 시시콜콜하게 군무원 숫자까지 이야기하면서 늘려라 이런 지시를 합니까? 근데 그거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봐요. 아니 문건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문건에. 여당 의원이 뭐 갖고 그렇게 폭로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그래서 문건에 그래 돼 있다 하더라도 네. 그건 청와대 그 담당 관계자들이 그렇게 썼을 수는 있는데 네. 대통령이 뭐 군무원 몇 명 증언해라 이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그 문건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 당시 그 보좌관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몇 네. 명 증언해라 하는 거는 네. 그 담당관들이 그렇게 그 청와대라 하는 데가 하부 기관에다나 다른 유관기관에 뭐 내려보낼 때는 그냥 대통령 지시라고 늘 하지요. 대표님 관련해서 지시라고 하고 네. 예 관련해서 제가 장관 할 때도 보면 대통령 지시라 그러고 뭐 문건이 내려오는 게 있는데 네. 내가 개별적으로 대통령 만나서 이런 지시 내려왔는데 그러면 글쎄 내가 그런 거면 했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예. 그거는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하는 건데. 대표님 저희가 그 문건을 그 공개했던 그 해당 의원하고 엊그저께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그 의원의 주장이 뭐냐면